실제로 주차횟수 0대로 맞췄어요. 이 정도로 한 개 층이라도 기획을 하면은 100% 완화해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디벨로퍼는 하는 순간 이미 성패가 80% 갈린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대표님 혹시 여기 역사적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교회 뭐 종교 잘 몰라가지고 창천교회 혹시 아시나요? 몰라. 연대 정문에 있어서 워낙 유명한 교회고 되게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연세로죠? 그쵸. 이 연세로는 뭐 신축이 딱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간단히 리모하거나 통임대로 뭐 임차를 구성을 바꿔서 엑시트한 사례들은 있는데 별로 와닿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차익도 별로 안 크고, 사실 여기가 이제 서두에 임대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막 평당 임대료가 1층 같은데 10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 가로수길 느낌. 이 메인은 점점 횡해지고 있어요. 특히 상층부. 근데 이면은 여전히 술집이나 놀이공간, 뭐 카페 같은 걸로 성업 중이다. 한번 이제 반대편 동측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시죠. 이게 서측 동측도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 제가 느끼기엔. 이제 이쪽 동측으로 가는 거는 이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대. 너가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연대보다는 이대의 추억이 좀 더 많긴 합니다, 사실. 그렇겠지. 제가 이제 공대였다 보니까 그 대학교 1, 2학년 때 어떻게든 여대 쪽에 이 커넥션을 잡아가지고 과 미팅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때 좀 놀러 왔었죠. 과 미팅을 많이 했구나. 많이 했죠. 다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말을 안 했어. 이렇게 빠져나가신다고? 이런 데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근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쉐어하우스나 에어비앤비도 여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외국인도 많아서. 그래서 나도 에어비앤비를 한때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으러 스터디를 좀 했는데, 그때 이 근처에 좀 약간 건축물상 근생인데 근데 사실상은 좀 약간 주택으로 비슷하게 해놓아가지고 그런 거를 에어비앤비로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상층부가 약간 절반은 그런 게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는, 내가 지금 딱 이런 거 그런 보고 건축물이 많아요. 딱 봐도 지금 저기 뭐 약간 외관상은 옛날 건데 1, 2층이 근생인 건 확실해. 근데 이거 애매하잖아. 지금 저는 또 신기한 게 연세로 방금 반대편 서측에서는 술집이 굉장히 많고 토 냄새 나고 술 냄새 나고 그랬잖아요. 딱 넘어오니까 밥집이랑 카페로 바뀌어요, 업종이. 그런 차이도 있고 위에 주거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여자 만나서 여기서 밥 먹고 저기 가서 술 먹고 딱이네. 아직 이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니야. 이거 그 리모한 분의 디자인 감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거는 뭐 이거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다. 샌드위치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올징크로. 올징크 대박인 것 같아. 이거 징크 한번 벗겨보고 싶다 진짜. 와.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한 사례로 사실 준비를 하려고 사전임장을 왔는데 디자인 보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리모가 아니고 그냥 쉬운 거다. 더 쉬운 거고. 요 우측에는 막 20평대, 30평대 작은 토지들이 있는데 지금 매물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 평당 1억씩에 나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야 봐봐, 이거 명도는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안 되죠. 근데 이게 필지만 보면 맛있는 게 이게 북도로예요. 또 정북도로. 딱 봐도 여러분들 그 신축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대지가 작은데 북도로라 하더라도 신축을 했을 때 또 주차장 이슈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그 주차장 받는 혜택, 그 지구 단위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매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6천대인가 7천대에 사서 간단히 대수선을 한 사례긴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1억 1천 정도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그래도 개발 자체는 잘했는데 임차가 위에까지 다 맞춰진 건지 모르겠네. 여기도 카페, 저기도 카페, 여기도 카페고 있으면 다 카페야. 그러니까 업종이 완전 확 달라졌죠. 여기는 그런 것도 좀 재밌고. 자, 이 앞에 보이는 요 길은 이제 연세로에서 대각선으로 좀 2대 쪽으로 가로지는 명물거리라고 하는 거리고, 여기서 저걸 잠깐 얘기해야지. 신촌역. 저거 뭐 잠깐 얘기하면 사실은 저 신촌역 난 잘 모르는데 저 신촌 역사에 지금 메가박스 들어오고 엄청난 몰이 들어왔잖아. 그때만 해도 여기가 뭐 입지 좋고 좌신촌 우이대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하고 좀 개발을 많이 했는데 완전 망했죠. 지금 거의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권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이쪽 이대로 갈수록 상권이 더 이제 좀 주저앉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상권이 죽으니까 사람이 안 오고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세는 더 떨어지고. 우리 그 신축 강의 듣는 수강생분들의 평균 나이대 여자분들이 이대에 대한 약간 추억이 하나씩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중국인들 뭐 패키지 여행 오면은 버스가 무조건 이대로 와가지고 화장품 휩쓸고 왔고, 그런데 이제 중국과 뭐 사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슈 있으면서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촌 이대 상권이랑 더 커진 홍대 상권, 그러니까 연남 망원까지 커진 상권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강남에서 가로수길이 핫한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다시 압구정 로데오가 더 핫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실히 좀 이게 움직이고 또 부분적으로 확장되고 상권은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가 투자가 어려운 게 상권이 이제 약간 살아 숨쉬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내가 예측하거나 아니면은 고정값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일반
한 지역의 상가, 뱀머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막 뭐 홍대, 뭐 강남 뭐 이런 것보다 동네에 그냥 상가가 들어와 있는 데는 크게 그렇게 막 핫이슈나 뭐 이런 게 좀 덜 타죠. 그냥 꾸준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값을 예상할 수가 있다. 뭐 그런데 꾸준히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명물거리에도 신축 사례가 2개가 딱 나란히 붙어 있는데, 이거 개발하신 분이 그 아하빌딩 채널 있잖아요. 거기 출연해서 좀 소개를 하기도 했고 엑싯까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연소로 좌측이랑 다르게 확실히 이대 그 여자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날씨가 따뜻해. 왜? 그 대학교에서 공대 쪽 가면 춥잖아. 공대가 그리고 끝에 있어. 공대 가면 막 추워. 햇빛도 안 들어와. 근데 그 인문대나 무용과 이런 데가 하잖아. 따뜻해. 벚꽃이 거기만 펴. 일부러 그 관에서 하는 교양 과목 찾아서 수강 신청하죠. 아니? 자, 뒤에 보이는 저 건너편에 있는 건물은 대지 32.3평입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건물은 굉장히 커 보이는 이유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은 약 1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휴게 음식점이나 공연장 정도로 되어 있고, 부지 매입을 2021년 7월에 28억 5천, 평당 8,800만 원 정도의 매입을 하셨고요. 개발은 2022년 4월에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봤을 때 예상 공사비는 약 10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부대 비용은 한 5억 정도 측정했을 때 땅값 28억 5천, 공사비는 10억, 부대 비용 5억 하면은 총 사업비는 43억 5천만 원. 거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약 3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은 약 13억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딱 개발하고 그 이듬해인 2023년 작년에 50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50억이면 평당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1년 9개월간 예상 세전 수익은 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내 돈은 약 13억 8천 가지고 수익이 6억 5천이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수익률은 50%. 그래서 약 2년이 좀 안 되게 해서 한 50%니까 연간 수익률은 한 25%.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되게 잘 활용해서 연면적을 일단 98평까지 지었는데, 그러면 근생 기준 주차 대수가 2대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차 대수 0대로 맞췄어요. 근데 그게 뭐 기부 체납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공연장, 그러니까 문화시설 용도로 한 개층이라도 기획을 하면은 100% 완화해주는 지구 단위 계획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최상층 용도를 공연장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면제를 받은 거지. 그것도 잘했고, 이 아치 디자인이나 구조물의 연속성을 딱 이어 가져가서 최상층에 한 층 더 높아 보이게 한 것까지 굉장히 건축주분이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 다음에 지금 임대도 통임대를 맞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개발도 영리하게 잘했고 엑싯까지 한 바퀴를 잘 하셨다. 대표님의 그 방배동 매각이랑 약간 규모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금액적인 규모.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개발을 하려면 뭐 시공도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한데 정책적인 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게 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해석하기 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기 유리하게 조금 인허가하는 그런 것도 이제 시행하는 디벨로퍼의 역량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수익이랑 직결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좀 미리 좀 공부를 하는 게 좋고, 땅을 이거를 매입할 때, 이분이 2021년에 이걸 땅을 매입할 때 그런 거를 이미 스터디를 하고 구청이나 이런 데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벨로퍼는 땅을 매입을 하는 순간 이미 성패가 80% 갈린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나머지 20%는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랑 마찰이나 뭐 그런 리스크 관리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임대 맞출 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디벨롭은 땅 사기 전에 미리 사업성이나 정책적인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임차 업종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미리 컨택하는 것까지,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다 완비가 되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런 거를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컨텐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이 건물을 지을 때 바로 옆 건물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대요. 이분도 이제 주차 대수를 완화 받아서 신축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용도 지역이 상업지가 아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만약에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면 나는 주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옛날 건물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오늘 조금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결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잘 활용해서 건축법적인 이득을 보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정책적인 자금 지원, 저리 대출이나 이런 거를 또 잘 활용하는 거, 두 가지까지 하면 완벽하다. 거기다 이제 땅까지 싸게 사면 베스트지. 해방촌 임장할 때도 거기에 근생을 왜 짓냐 막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여기도 그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때문에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도 이제 2대 신촌, 이쪽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요. 자, 우리 이제 어디 가죠? 요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 요 건물이 수익을 300% 이상 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간단히 한번 보고 가시죠. 인생 네컷. 자, 인생 건물에 인생 네컷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브리핑했던 옆 건물이죠. 대지는 55평입니다. 대지는 옆 건물보다 40% 이상 커요. 이거는 30평대, 이건 50평대인데 건물 외관은 왼쪽 게 더 커 보이죠. 아무튼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55평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은 145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근생인데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사무소 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부지 매입을 2011년에 35억 9천, 평당 한 6,5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고요. 이거를 2017년에 한 6년 뒤에 신축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평당 공사비를 한 450만 원 정도 봤을 때 예상 공사비는 6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예상 부대 비용은 뭐 그동안 냈던 이자, 취득세, 중개비 합쳐서 한 4억 6천만 원 정도 추정을 하면, 자, 땅값은 35억 9천, 공사비는 6억 5천, 부대 비용은 4억 6천 하면 총 사업비는 47억. 거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34억 4천만 원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12억 6천만 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예상 임대 수익이 지금 보증금 2억 5천에 월세 1,8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상 임대 수익은 4.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만약에 매각이 된 건 아닌데 랜드북 추정 가격은 89억 5천만 원으로 평당 1억 6천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랜드북 추정 가격대로 만약에 매각이 됐을 때 세전 수익은 4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내 돈은 약 12억 6천 가지고 팔았을 때 예상 세전 수익은 42억이니까 세전 수익률 약 300%인데, 그건 이제 랜드북 추정 가격이기도 하고 워낙 땅을 예전에, 오래전에 지금 시세보다는 싸게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옆에 건물이 평당 1억 5천에 팔린 사례가 있으니까 그 이상의 저는 팔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 임대료는 과거에 맞춰서 뭐 당장의 임대 수익률은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뭐 제 가격에 팔려면 좀 임대 시세를 다시 올려가지고 임차인을 갈아 끼거나 해서 좀 비싸게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이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연세로 좌측에 먹자골목, 출상권이 있는 곳부터 이 명물거리에 조금 이제 카페와 패션 업종이 있는 곳까지 개발 사례를 좀 종합적으로 봤고, 우리는 이제 신촌역의 동북측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거 개발 사례랑 모텔, 일반 상업지에 있는 도생 사례까지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